범죄학에서는 뭐 다루지 않는 분야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만 하나 정도는 알아두셔야 해요. 형사정책학에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 국제적입니다. 국제적. 자, 정부 단위하면 뭐예요? 정부 단위. 형사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그런데 학자들이 모이면 학자들이 모이면 뭐고요? 범죄학적 관점이 관심이 많아.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이제 크게 나눴어요. 자, 정부 차원의 공적 단체는 국제형무회의라는 게 생깁니다. 자, 런던에서. 그 다음에 이것이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 형무가 뭐예요? 형무가? 교도소예요. 예? 형을 집행하는 업무를 말해. 형을 집행하는. 반드시 물론 이제 교도소만 얘기하겠습니까? 사형, 징역, 금고, 구류, 벌금, 과료, 몰수,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명예훼손, 뭐건 형벌을 어떻게 할까라는 게 중심이고, 그 중에서도 뭐예요? 형무니까 교도소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니?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야. 국가기관 이제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예? 이것이 뭘로 바뀌었다? 형법까지 확대되는 형법 및 형무회의로 개칭됐다. 그래서 초기에는 행형 문제를 주로 논의했다. 행형은 주로 뭐예요? 감옥학, 행형학, 교정학으로 바뀌는데 이건 뭐예요? 교도소를 의미합니다. 자, 형법을 포괄한 광범위한 형사정책 문제로 확대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입니다. 이것이 유엔에서 이제 유엔에서 당연히 이제 유엔이 만들어졌으니까 유엔에서 이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유엔 범죄 예방 및 범죄인 처우 회의로 이렇게 바뀝니다. 자, 유엔 범죄 예방 형사사법 총회를 열고요. 국제형법 및 형무회의를 개성했다는 얘기죠. 개성했고, 정부 단위 현존하는 최대 규모 국제회의입니다. 국가 간에 모이는 가장 큰 규모의 단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어요. 뭐 회의에 참석하진 않고 거기 임원들도 좀 만나보고 했었는데, 미국에 뉴욕 가가지고 유엔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자, 정부 단위입니다. 정부 단위. 자, 그러면 학문 연구 학자들이 모였다는 얘기야. 자, 국제범죄인류학회. 여러분들 범죄인류학회 하면은 여러분들 범죄인류학회 아니 인류 사람이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전주의적 시각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범죄인은 누구나 가능해. 계산해가지고 내가 이익이 되면은 범죄를 한다고 봤어. 계산해가지고 저거 돈 되네? 내가 처벌 받는 것보다 돈 되는 것이 더 이익이네 하면 범죄를 한다고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범죄학이 아니야. 그냥 필요가 없어. 아무런 범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 모든 사람이 범죄인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범죄인이라고 따로 이제 범죄인을 또 만들었다니까. 범죄인의 관점을 두었다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것은 뭐라 한다? 범죄인류학파라고 그래. 범죄인류학파. 범죄인, 다시 말해 생물학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한다. 이것을 연구하는 학회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이제 여러분들 교수님들 학회가 엄청 많아요. 응? 이것저것 학회도 많이 만들기도 하고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뭐 심리학회, 중독심리학회, 아시아 교정 포럼, 교정학회 이런 데 이제 발표도 많이 하고 해왔습니다만, 그런 학회를 말해. 교수들이 모이는, 학자들이 모이는 학회를 말해. 그래서 여기는 국제형사인류학회. 인류야, 아니? 인류. 롬브로쪼의 범죄인류학적 연구 모임이야. 롬브로쪼가 최초의 생리적 범죄인을 얘기했다 했죠. 이탈리아의 롬보크롭소. 생김새가 이렇게 생겨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야. 이주일의 얘기야. 옛날 이주일 하면 여러분 이제 기억 못 하시겠지만, 못생겨서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로 아주 히트를 치신 분이 있거든. 롬브로쪼가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이탈리아 그 군의관 출신인데 군에서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을 처리하다가 이 사람들이 뭔가 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절도범을 만나면, 강간범을 만나면, 살인범을 만나면 그 특징을 다 쓴 거야. 과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관찰하고 쓴 것이라고 그랬어요. 서술하는 거야. 그래서 통계를 내봤더니 범죄 인류가 따로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범죄 인류학적 연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국제형사학협회야. 형사학이니까 뭐요? 법이죠, 법. 법을 연구했다는 얘기야. 법을 연구하는 학회다, 이런 얘기야. 국제형사법학회, 이런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리스트 기억하셔야 해. 이
리스타라고 해서 내가 오죽하면 스타야. 심파 이론을 확립했다 이 말은 아까 우리 고전주의에서 얘기하는 형법을 우리는 뭐라 한다? 구파라고 한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예요? 범죄학적인 요인이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지 않아. 범죄학적 개념은 없어. 그냥 형법을 잘 만들면 범죄는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니까. 그런데 아니 사회가 발달하면서 자연과학이 발달하면서 사회과학도 발달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범죄학이라는 개념이 나왔다니까. 이 범죄학을 여기서는 범죄 심리학, 범죄 사회학을 묶어서 범죄학이라고 지명하고 누가 리스트가 아니? 그리고 여기다가 플러스 뭐예요? 지금 형법 있죠, 형법. 고전주의에서 얘기하는 형법 있잖아요. 형법을 플러스 해가지고 전형법학이라고 하네. 이거 안 보입니까? 전형법학이라고 하는 체계를 주장을 해. 이것이 뭐예요? 심파이론이야, 심파이론. 자, 형법에 살인의 동기가 살인을 하는 사람이 우리 고전주의적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누구나 살인한다니까. 그럼 결과만 가지고 처벌을 해. 뭐 살인을 뭐 네가 왜 했니?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했니? 네 마음에 병이 있니?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 그런데 범죄학을 연구해 보니까 범죄를 원인이 뭘까라고 고민해 봤더니 이놈이 생겨나면서부터 범죄인이고 또 성장하면서 심리적으로 범죄인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범죄를 했네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는 시대가 됐다 이 말이야. 그것을 인정한 것을 형법에다가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뭐라 한다? 형벌의 개별화 이런 말을 씁니다. 형벌의 개별화. 그 처음으로 형벌을 개별화했다는 얘기야. 사람의 맞춤형 형벌을 만들었다. 이게 뭐예요? 형법이에요. 이 형법을 뭐라 한다? 심파 형법이라 한다니까. 심파. 그래서 심파 1호를 확립했다 이런 얘기를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국제형법학회로 개성을 하고요. 개성을 하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겁니다. 국제범죄학회요. 이제 이건 뭐예요? 범죄학회야. 범죄학회. 범죄 원인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범죄과학회로 창립을 했다가 범죄의 과학적 연구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1995년, 2000년도 서울에서 한번 개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수 논문에 대해서는 캐롤상을 수여합니다. 가장 세계적으로 범죄학적 범죄 원인에 대한 연구하는 가장 광범위한 큰 학회가 뭐다? 국제범죄학회예요. 우리 한국에도 한국범죄학회가 있어. 범죄학회뿐만 아니라 학회가 워낙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범죄학에서 나올 만한 주제가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헷갈리면 안 돼. 자, 여러분들 범죄인류학회다 하면 누구를 기억하다? 롬브르조. 형사법학회다 하면 누구? 리스트. 그 다음에 범죄학회다 하면 누구? 사람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것이 범죄의 과학적 연구의 가장 큰 국제적 회의다. 이렇게.